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오늘 장 한 줄 포인트 어떻게 잡으셨어요? 네, 이슈 모멘텀 플레이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그렇게 잡으신 이유 좀 알려주세요. 시장 전반으로도 좀 파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해외 시장하고 우리나라 시장하고 좀 공통적으로 좀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시장을 좀 해석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식 시장에 대한 좀 거품들이 그죠? 그러니까 펀더멘탈을 무시하고 우리가 유동성의 어떤 힘에 의존해서 올라갔었던 지금 시장이 이 거품이 좀 많이 좀 제거가 되면서 근데 거품이 더 이상 끼기보다는 좀 제거가 되면서 좀 펀더멘탈 실질적으로 이 코로나19로 인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주식군들만 점점 압축해가는 구조. 그러니까 이제 기업 자체를 좀 보기 시작하는 흐름들이 더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해외 시장의 어떤 이 흐름과 우리나라 쪽 시장의 흐름을 좀 보더라도 대표적으로 코로나19로 이제 가장 이 피해가 심한 거는 이제 관광 서비스업이잖아요. 보게 되면 이제 해외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크루즈사 관련된 업체들, 카니발뿐만 아니라 이제 라스베가스, 샌즈 같은 이런 업체들, 카지노 관련된 업체들도 확실히 기술 반등이 시도되고 있었다가 6월 달부터 수익률 격차가 좀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아마존 같은 주식들하고 수익률 격차가 많이 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저 밑에 있는 주식군들이 나오고 저 위에 올라오는 주식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3월 중순 이후 4월 달에서 5월 달까지는 다 같이 그죠? 기업의 좀 펀더멘탈이 좀 부족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피해주로 분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경기 민감주죠. 쉽게 말해서. 그죠? 비행기가 날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싸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를 누렸던 자금들이 여기저기 다 붙었다고 한다면 이제 6월 중순 이후부터는 시장이 이제 실질적으로 기업이 좋아지고 있는 업종들 쪽으로만 자금이 좀 가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좀 폭탄을 돌리는 형태 그죠? 폭탄을 좀 돌리는 형태로 움직임이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저는 흐름이 좀 파악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대한항공이나 그다음에 이제 파라다이스 우리 이쪽 섹터들은 같이 시장이 반등 나왔던 주식들이거든요. 3월 달하고 4월 달 이후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이제 바이오 제약하고 5G 관련된 주식들만 계속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는 아무리 옆구리를 좀 찌른다고 하더라도 끌고 가기보다는 좀 트레이딩 좀 대상으로 가져가셔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보다는 이제 셀트리온 그룹 이런 식으로 거의 지금 3개월 이상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오늘 같은 이 시장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이 흐름이나 이 전략이 더 강하게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 주식들 전체가 이제 흔들리게 되게 되면 기존 주도주들 사이에서도 차익 매물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상승하는 종목들보다는 좀 하락하는 종목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거는 뭐 욕심만 좀 조절하면 되는 거거든요. 수익을 좀 병행한다든지 만약에 20% 수익 내고 있으면 한 절반 정도 수익 내고 나머지 절반을 좀 들고 있다가 현금 조절하면서 조정 나오면 좀 다시 재공략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건 얼마든지 우리가 유연하게 좀 대응이 가능한데 한번 산업이 좀 분절해지는 주식들에서 빠져나오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슈하고 모멘텀 플레이를 계속 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코로나 기대되잖아 이제 백신에 대한 진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람들이 각인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주도주 쪽을 순환매를 계속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주도주 순환매를 할 게 아니라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좀 현금을 들면서 지수의 어떤 이 밸류가 전혀 부담 없는 자리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2100선 자리도 주도주들을 제외하고선 여전히 비싸다는 생각이 좀 강하고 그래서 이제 현금 관리나 종목수 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주도주는 이제 5G 쪽을 차라리 순환매를 계속 노리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에서도 좀 거품이 있거나 단순 테마주들을 제거하면 거래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참고하셔서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 뉴스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데 나라 안팎으로 뉴스가 좀 많거든요. 이 가운데서 꼭 봐야 될 부분 있다면 몇 가지만 체크 포인트로 알려주세요. 네.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의 이 주가 흐름을 잘 보면 한 2주간에 걸쳐서 이제 횡보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갭을 지금 전혀 메꿔주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전 저점을 깨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답답한 거죠. 그죠? 근데 이 답답한 흐름을 기록하는 이 기간 동안 삼성전자가 만든 이슈는 여러 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 미국 버라이즌 쪽 관련된 수주 관련된 내용들이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나머지 이 주파수 관련된 이 이슈까지 좀 다시 더해지면서 5G 쪽 관련된 업체들이 그동안 수익률 게임을 좀 펼치고 싶었었는데 제대로 된 수익률 게임이 나오기가 좀 어려웠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 신선도도 좀 많이 떨어지고 간다라는 거는 알았지만, 그죠? 그동안 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좀 유행에 밀린 거죠. 그죠? 뭐 바이오 제약에서도 밀리고, 그 다음에 수소차 관련된 이 이슈에서도 좀 밀리고, 그 다음 뭐 대북 관련된 심지어 경협주들도 뭐 이 방산주 관련된 주식들도 한번 급등 흐름이 나오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이슈에 계속 몰고 갔었는데, 근데 그런 흐름들이 과연 합리적이었냐 이거죠. 그죠? 어떤 펀더멘탈의 개선보다는 말 그대로 돈 가지고서 이 어떤 들어왔던 자금인데 이 돈 자체가 스마트머니가 아니다 이겁니다. 쫓는 자금이거나 아니면은 언제든지 손바뀜이 나타날 수 있는 약한 자금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개인 주도의 자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좀 기지개를 펼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좀 5G 관련된 주식들이 시장이 좀 약세 구간에 오히려 좀 단단한 흐름으로 저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5G를 저는 오히려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순환매를 좀 하시더라도 뭐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나 서진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쪽 관련된 납품 비중이 있거나 이쪽 관련된 안테나를 공급하는 업체인데요. 방송에서는 이제 제가 오일 솔루션이나 KMW 많이 추천드렸지 않습니까? HFR라고. 이게 삼성 쪽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버라이즌 쪽하고만 했었으면 이제 끝나게 됐는데 모멘텀이 이제 더 이상 붙지 않는데 다른 업체들 예를 들면 AT&T라든지 유럽 쪽에서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7월달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입찰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5G 쪽을 좀 여러분들이 거래하실 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는 지금 중국하고 이 관계가 지금 소원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관리에 대한 뭐 비자 제한 조치도 나오다 보니까 미중 관계를 계속 좀 예측 못하게 하고 있는 상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를 좀 잘 보게 되면 2113인데 우리가 월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자리가 0.87 정도 되거든요. PBR 기준으로 0.87배 정도 되는데 작년도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0.89 정도 됐었습니다. PBR 기준 2019년도가. 그죠? 근데 작년도보다 올해가 불확실성이 하나 더 있잖아요. 미중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코로나19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아무리 유동정세에 의한 어떤 돈의 힘이라고 하더라도 상방이 좀 막힐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작년도보다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단은 좀 제한적이고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크니까 차라리 좀 이슈는 할 것들 다시 한번 흔들 때 밑에서 잡아주게 되면 이거 괜찮거든요. 수익률 내기가. 오히려 이런 구간이 트레이딩하기 되게 쉽습니다. 그죠? 만약에 이제 개인 투자가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종목들이 등락이 심해서 그 트레이딩 하기가 좀 버거울 수 있는데 이런 구간이 키높이 나오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먼저 갔던 주식들은 좀 쉬고 먼저 이제 가지 않았던 주식들이 이제 올라오는 이런 구간이거든요. 전형적인. 그래서 키높이 전략 세우시게 되면 오히려 강세장 때보다 수익률이 더 빠르게 날 수 있어요. 이거 좀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종목 팁은 주실 만한 종목, 눈에 띄는 종목 좀 있으세요? 일단 오이 솔루션하고 그다음에 이제 KMW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이 솔루션은 제가 41,000원대 추천드렸었고요. KMW는 이거 제가 57,000원대에서 이제 58,000원대까지 추천드렸죠. 그죠? 그때 추천드렸었고. 그다음에 오늘 좀 살만한 건 솔리드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5,600원 정도 되는데 이게 키노피의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제약 헬스케어 쪽 관련되어서는 진단키트 저는 봐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2차 확산이 좀 되게 되면 감췄던 기업들이 그러니까 코로나 검사와 관련돼서 제대로 검사 안 한 나라들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투명하게 했고요. 일본 같은 업체들 같은 경우도 되게 좀 투명하지 않게 했거든요. 이런 거 나중에 한꺼번에 터진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이 살짝 안 되게 확진자가 나오고는 있는데 여기서 검사 제대로 하지 않거나 감춘 기업들이 많다 이거죠. 감춘 국가들이. 근데 이게 숨기는 데는 제한된 숨길 수 있을 만한 거는 이제 아무리 숨긴다고 하더라도 한계에 좀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봉쇄 조치가 이제 조금씩 다시 재발되잖아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진단 키트 관련된 업체들이 우리가 거품이었을 때는 숫자가 안 나오면 죽는데 숫자가 나오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숫자가 나오게 되면 고점에서 버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이런 구간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진단 키트도 같이 저는 이번 타이밍에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 시젠도 이번 구간 여러분들 좀 공략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진단 키트를 현재 시점에서 다시 볼 타이밍이다라고 얘기 또 덧붙여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 클럽 김정수 전문가와 함께 전략 세워봤습니다.